제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못하고 입학을 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박사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5년 정도일 거라는 가정을 혼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5년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념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입학할 때는 당연히 박사과정이라는 게 5년 안에 마칠 수 있는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바로 제 프로그램의 선배들이 평균 몇 년 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졸업하냐라는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프로그램을 졸업한 모든 선배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6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특출나게 운이 좋거나 특출난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저도 똑같이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추론이 더 맞는 추론이잖아요. 근데 제 맘대로 사람들이 5년 정도 박사과정을 걸리는 거라고 인터넷 같은 데 나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 정보가 맞는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맞는 정보는 선배들이 얼마나 걸렸냐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한 5년 차쯤 됐던 2020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야 물론 2019년이나 돼서야 퀄 시험 보고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늦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왠지 5년 차 되니까 제 관념 속에서는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졸업 논문을 못 쓰고 있는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교수님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6년 정도 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한 5년 차 말쯤 돼서야 슬슬 세림이 어떻게 졸업해야지 계획 짜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게 불일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한국에서 석사도 했고 또 석사에서 박사 지원하면서 지원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박사과정을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그거랑 제가 졸업할 수 있는 기간이랑 그렇게 큰 상관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같은 학교에서 석사과정으로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하는 경우라면 토탈로 걸리는 시간은 보통 뭐 6년에서 7년 정도로 끝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아예 학교를 바꿔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박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석사를 했다고 해서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석사한 여부랑 상관없이 또 한 5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4년 정도가 걸렸다 이러면 이례적으로 빨리 졸업을 하시는 거고요. 한 8년을 했다 이러면 약간은 늦어지는 게 맞죠. 근데 5에서 7년이라면 그냥 뭐 보통의 범위로 졸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저는 6.5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비합리적이기는 한 게 졸업할 그런 내용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한 5년 차 될 때까지는 교수님이 졸업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고요. 졸업할 내용이 없어도 어떻게든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6년 안에는 막 졸업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펀딩이나 이런 거 보장되는 게 5년밖에 안 돼 있어서 급하게 5년 안에 졸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학부에 비해서 석박사, 대학원 이런 거는 교수의 혈압이 떨어져야지만이 학위를 맞출 수 있는 거여가지고 학부보다는 조기 졸업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측면은 학과별 교수 평균 연봉을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제가 사실 대학원 다니고 박사과정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심리학과건 뭐 사회학이건 여러 가지 과가 있겠지만 그 과에서 요구하는 여집합이 교집합보다 작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같은 사회과학계 연구를 한다면은 필요한 방법론이라던가 논문 쓰는 능력, 다룰 내용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 상황에서는 학과별로 교수들한테 주는 월급이 특히 미국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심리학과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만 해도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얼만큼의 연봉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그 대우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그닥 관심도 없고 통계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조금 후회가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럴 수 있는 게요. 처음에 그 박사과정을 지원할 때는 입학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해서 보게 되고 졸업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냐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지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떤 통계가 있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진로 정보나 보수 정보를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주립대의 경우에는 주립대 이름이랑 셀러리 이렇게 구글만 검색해도 그 학과의 교수들이 어떤 월급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사는지가 싹 다 나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사이콜로지 셀러리 이렇게 치면은 제 학과 교수님들이 어떤 연봉으로 살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게다가 NSF라는 그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인가요? 거기서 박사 졸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의무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됐는지, 포스트닥으로 갔는지, 교수했는지, 아니면 뭐 인더스트리로 갔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요. 연봉이 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거든요. 과별로 어떤 진로로 가는지 통계 자료가 매년 나와 있어요. 학과별로 미국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진짜 가슴이 아프지만 미국에서도 진짜 이과가 짱 먹는 사회가 맞고 실제로 그 문송한 게 맞다는 뼈아픈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다면 구글에 검색해 보시고 NSF 통계도 꼭 보시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박사과정을 졸업하면 보통 어떤 진로를 택하고 얼만큼의 연봉을 받고 교수를 할 수 있고 토닥은 얼마를 받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그래도 현실은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통계를 보고 좀 암울하다 생각이 드셨다면 다른 학과로 본인이 연구하신 거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조금 더 대우를 좋게 해주는 학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학계 쪽으로 남고 싶으시다면 기왕이면 좋은 보상을 하고 보수도 많이 받고 토닥도 안 해도 되고 이런 학과에 가셔서 교수 생활도 하시게 되면 좋잖아요. 그런 현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객관적 지표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본인이 속한 학과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다면은 그만큼 뽑으려는 교수 수도 많고 커뮤니티도 큰 거니까 기왕이면 좀 파이가 작고 사람이 없는 그런 과보다는 사람이 많고 파이도 크고 먹을 것도 많은 대감댁에 가가지고 연구를 꼭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알아보고 야무지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이라는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